오랜만이죠. 저희가 강남생활 적응기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하고 나서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 채널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채널을 가장 이렇게 주력해서 해야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유튜브 생활을 하게 된 목적과 이유가 제 생활을 한번 반영하고 제가 어떻게 살고 뭐 어떤 모습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게 제가 하고 있는 그 골프 채널이나 아니면 우리 딸아이가 하고 있는 민들레 TV에서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여기서 더 훨씬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목적했던 의도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기도 집중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말고 급한 걸 먼저 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미국에서 건너온 지 한 3년 정도가 됐습니다. 3년 정도가 됐는데 그 기간에 겪었던 문화적인 충격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3년 전에 오기 전엔 한 5, 6년 정도를 미국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결혼할 때 2006년도 때 한번 잠깐 온 것 말고는 여기에 있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15년이라는 공간을 이게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살다가 이렇게 오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 여러 가지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차근차근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정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주제냐면, 우리나라가 뭐 살기 나쁜 나라고, 뭐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지 되고, 뭐 헬 조선이고, 무슨 뭐 이민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제 주변에서 만나본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글쎄요. 어떤 사회적인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오래 살다가 와서 그쪽 그런 한 부분에서의 생활만 말고 전반적인 삶이나 생활에 대해서 거기 제가 좀 아니까 그 생활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글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저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사회가 안전한 사회라는 거하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보장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아직은 좋다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요, 제가 여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잘 안 가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오자마자 초기에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파가지고 독감 같은 거 걸린 것 같은데, 그때 갔는데 병원 진료 받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병원비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3,000원 나왔대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정말요 3,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고서 진짜로 말을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아니에요 3,000원 나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00원 나오셨어요? 말도 좀 이상하고요. 원래 3,000원 나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3,000원 나오셨어요 하는 말도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15년 전에는 이런 물체를 높인다든지 사람을 높이는 말 말고 다른 커피를 높인다든지 그런 말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새로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좀 되게 당황했는데, 하여간 좀 말이 좀 샜는데, 하여간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랬는데 3,000원 내고 나왔어요. 이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아니, 좋은 겁니다. 만약에 미국에서요 똑같은 똑같은 아픈 것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최소한 300불로 시작해요. 300불이면 우리나라 $1에 1,000원이라고 환율을 계산해도 30만 원부터 시작해요, 진짜로. 보험이 얼마나 좋은 거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은 틀리겠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거기서는 개인 의료 보험이 있어도 자기가 따로 내야지 되는 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에서 아프면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 일단 응급실에 가잖아요. 의료 앰뷸런스가 왔다. 그럼 무조건 3,000불에서 시작해. 3,000불. 3,000불이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응급차가 와가지고 나를 싣고서는 병원 문을 들어갔다. 그 순간부터 3,000불이 깨지는 거예요. 그 전엔 3,000불이 깨지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가 깨지는지 몰라요. 어떤 것까지 차지를 하냐면요, 우리 와이프가 진짜로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한 번 병원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너무 춥게 하나요. 병원 실내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서 우리 와이프가 병원에서 주는 블랭켓 있죠? 담요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가지고 하나를 더 요청을 했어요. 하나만 더 달라고. 그런데 그 담요 값에도
찰지를 해요. 담요를 50불을 받아요, 하루에. 와우. 하여튼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뭐 거기서 만약에 뭐 이쑤시개를 하나 썼다, 뭐 뭐 이렇게 귀 후비는 그걸 뭐라 하죠? 그 스틱을? 그 카드볼 스틱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걸 썼다. 그러면 거기서 차질을 받아요. 이렇게 거기서도 돈을 받아요. 하여튼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어마무시해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비가 아직은 굉장히 싼 편이에요. 국가에서 그 보정해주는 그 국가 의료보험 제도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싼 거예요. 이게 그거는 나도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뭐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질을 결정짓는데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 불평등한 사회를 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사람들이 되고 하잖아. 그게 더 큰 거지. 그 조그만 의료보험, 나 돈 있으면 가서 의료보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정당한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잡을 잡아서 돈을 많이 벌면 나도 그만큼 의료보험 쪽으로 돈 많이 내고 그러면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하고 어우러져 가지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미국에 가서 성공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미국 이민이나 아니면 캐나다 이민 같은 걸 결심하신 분들에게 현실적인 상황은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못 살겠어요. 아이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집값도 너무 오르고, 그리고 내 직장에서도 내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고, 뭐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을 결심했어. 그래서 리서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이민생활, 캐나다에서의 이민생활, 호주에서의 이민생활 해가지고 뭐 비자 나오는 건 어떻고, 그래서 저항마켓은 어떻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뭔가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조사를 하고 가도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세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분을 공항에서 누가 이렇게 마중 나오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친척이든 지인이든 무슨 여행사 직원이든 그 사람의 직업에 의해서 이민 가신 분의 직업이 결정이 됩니다. 거의. 되게 웃기죠. 난 여기서 잠수함을 설계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서 픽업하는 사람이 세탁소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잠수함 설계하는 거랑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탁소 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로켓을 만드는 거를 엔진을 만들던 엔지니어야. 그래도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그 픽업하신 분이 그 공항에서 그분을 데리고 마중 나오신 분이 만약에 도너스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은 도너스 하십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외국 생활에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자, 아까 그 얘기부터 돌아가서 처음에 여기 있는 거 그럼 내가 이민을 결정을 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팔고 가야 되잖아요. 집 팔고 못 팔고 해가지고 현금을 만들어서 가요. 그 현금을 만들어서 가면 그래요. 많이 있으면 한 20억 있다고 쳐요. 되게 많은 돈인 것 같죠. 거기 가서 풍족하게 할 거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2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거기에 가요. 근데 처음에 체류비가, 처음부터 뭔가를 시작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 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는 일단 주변에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픽업 나오신 분이 도너스 하신 분이나 세탁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생활의 반경이 다 그런 것에 맞물려 있어요. 그럼 보고 듣고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세탁소 하신 분도 거기 가가지고 그 어려운 힘든 세탁소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한여름에 뜨거운데 안에 정말 힘듭니다. 하여간 그분도 거기서 세탁소를 하시고 싶으셨겠어요? 다른 큰 꿈을 갖고 오셨지? 그런데 거기서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이민 가신 분이 그 지인이나 그 친구분한테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민 와가지고 미국에서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내가 꿈꿔왔던 것이랑은 많이 틀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세요.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것을 보게 되시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지고 갔던 20억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처음에 1년간은 비즈니스 같은 거 하시려고 보세요. 그러면서 그 체류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4인 가족이 갔다. 그러면은 한 달 체류비가요. 집 같은 걸 아직 사시지 않은 상태에서 여관 같은 거 하나 잡아가서 사시잖아요. 그럼 한 달 체류비가 적어도 6,000불은 듭니다.
6,000불, 600만 원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4인 정도가 살려고 그러면 뭐 뉴욕이나 무슨 뭐 그 웨스트 코스트에 있는 그런 뭐 그런 큰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댈러스 텍사스에서 왔는데 그 댈러스에서 그 한적한 시골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 뉴욕이나 그 웨스트 코스트에 있는 큰 도시만큼 집값이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 한 4명 정도가 살만한 아파트를 빌리잖아요. 한 1년 정도를. 그러면은 한 1,500불이나 1,600불, 한 1,700불 정도 하면 빌릴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근데 한국 돈으로는 한 170만 원, 18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되게 큰 월세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살만한, 그냥 안전한 동네에서 그냥 살만한 수준의 그런 방 2개짜리 아니면 방 2개 반이나 3개짜리의 아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 나가고죠. 뭐 식비 같은 거 해야죠. 뭐 거기서는 교통수단이 우리나라처럼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어요. 무조건 자기 차를 타야 돼요. 그래서 차를 한 대 사야죠. 4명이서 차를 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좀 큰 차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밴을 하나 사야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와가지고 우리 한국 분들 특히 곤조가 있어서 중고차를 별로 안 사세요. 무조건 하나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무슨 뭐 오디세이나 아니면은 시에라 같은 토요타에서 나온 거 그런 거 좋은 거 삽니다. 그런 거 한 4, 5만 불 정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벌써 5천만 원 나가는 거예요. 집값 나가고 어쩌고 그러죠. 그럼 한 달에 생계비가 6,000불이라고 그랬었는데 6,000불 해가지고 뭐 1년 하고 저는 그럼 뭐 아마 한 2억 정도가 나가는 착각하고 하면은 1년 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2억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20억 갖고 와도 2억 나갔죠? 그럼 18억 남았죠? 그럼 보세요. 이제는, 내가 1년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언어도 안 되고 하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즈니스를 하나 해야지 되는데, 같이 온 지인한테 물어볼 수가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인이,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거 하면은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어. 그래서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나 합니다. 그 비즈니스를 하나 사야지 되는데, 그 비즈니스를 사는데 돈이 얼마 들겠어요? 이게 돈 먹기 장사예요. 보세요. 만약에 4억이나 3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내가 7,000불이나 8,000불 정도를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100% 사기입니다. 한 달에 7,000불이나 8,000불 정도를 만들어야지 4인 가족이 뭐 의료보험 내고 집값 내고 여러 가지 무슨 뭐 보험 같은 거 들고 전화비 내고 가스비 내고 뭐 하고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돈이 벌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 가지고 한 20억에서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근데 7,000불에서 8,000불 정도의 그 돈이 만들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4억짜리 3억짜리 비즈니스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7억짜리 8억짜리 비즈니스를 사야지 내가 7,000불짜리 8,000불 정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인컴으로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처럼 내가 무슨 뭐 어떻게 운 좋게 싼 비즈니스를 사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키우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는 차라리 한국에 더 많이 있어요. 외국에 가가지고 누가 뭐 싼 비즈니스 어떻게 좋게 뭐 내가 이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매물인데 뭐 내가 잘 안 돼서 내놓는 게 아니라 잘 된 매물이 어쩌고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 외국에 나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한 7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2억 썼죠? 7억 썼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거의 벌써 9억을 쓴 거죠? 근데 이제 아파트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집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집은 또 얼마나 들겠습니까? 집도 한 4억 정도는 돼야지 돼요. 뭐 미국에서는 집값이 굉장히 싼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달라스가 굉장히 싼 지역입니다. 굉장히 싼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4, 5억은 줘야 돼요. 아마 제가 3년 전 시세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많이 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벌써 그러면 좋아요. 그럼 좀 책정을 해가지고 한 5억이라고 쳐요. 그럼 비즈니스 7억, 그거 처음에 초기에 쓴 돈 2억, 그리고 이제 집 사는데 5억이 들었어요. 그럼 얼마가 남았습니까? 간단하게 계산해도 한 5억, 7억, 2억, 한 6억이나 5억 정도가 남았겠네요. 그쵸? 근데 그 비즈니스가요, 돈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비즈니스가 처음부터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처음에 1년, 2년은 좀 자기가 좀 이거 좀 꾸러박아도 좀 될 만한 그 여유 자금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한 1억 정도 듭니다. 그럼 보세요. 이민 간지 한 2년 만에 비즈니스를 겨우 하나 하는데 가져간 돈의 3분의 2를 벌써 날렸어요. 이게 내가 이 돈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그동안 그 앞으로 살 만한 돈을 벌 수 있으리라는 어쩌면 정확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가져간 돈 20억. 제가 지금 20억이라는 돈을 큰 돈을 잡았는데요. 와우.
20억이 여기 있어요. 한국에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단순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유비민 가서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좋아, 그러면은 내가 그 2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되냐면요. 이게 뭐 뻔한 스토리예요. 거의 90% 정도 이런 식으로 삶이 거의 마감이 돼요. 자, 어떤 식이냐면요. 처음에 아들이나 딸 둘을 데리고 이제 이민을 갔어요.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나 샀습니다. 가지고 하는데 엄마하고 아빠는 상대적으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비해서 말을 늦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말을 아예 못 배우거나. 그래서 아이들을 먼저 빨리빨리 영어를 시킵니다. 왜 그러면 자기 비즈니스에 필요하니까. 그래서 너희들 한국말 하지 말고 영어만 해. 영어가 굉장히 필요하니까 영어만 잘하면 무조건 돼 하는 사고방식이 한국에서 갖고 있다가 미국 가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계속 영어를 시켜요. 그럼 애들이 6학년 정도나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가는 거잖아요. 교육지도가 불만이 있으니까. 그럼 가잖아요. 그러면은 6학년 밑으로, 그러니까는 6학년 전에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국말을 까먹는 아이들이 거의 3분의 2가 됩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제가 거기서 미국에 있었을 때 봤는데 다른 민족은 자기네 모국어를 까먹고선 미국말을 배우는 민족이 단 한 민족도 없습니다. 그 멕시코 애들도 여기 어떻게 뭐 장벽을 넘어오든 합법적으로 오든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말을 지키면서 미국말을 배워요. 그래서 멕시코 아이들 중에서 멕시코 액센트가 있으면서 영어를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일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뭐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들, 인도에서 온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언어를 자기 고유의 언어를 지키면서 영어를 배워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영어 먼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착한 아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2세 말고요, 1.5세들 중에서 가장 그 외국 액센트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배우고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랑 아빠랑 점점 이제 소통이 처음에는 이제 영어랑 한국말이랑 반반씩 섞어 쓰다가 자기가 편한 영어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일상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깊은 이야기를 할 적이 없죠. 철학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무슨 뭐 인생 사는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쓰는 단어들이 한정적이에요. 특히 한국말로 이제 아빠랑 엄마랑 얘기할 때는 점점점 뭐 한국말을 쓰는 횟수가 적어드니까는 그 뭐 말 자체의 난이도 있죠. 난이도가 어려운 말들은 별로 안 씁니다. 쉬운 말만 써요.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엄마 나 갔다 왔어. 밥 먹었어? 밥 줘. 그 정도밖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계속 한국어가 퇴화가 됩니다. 그럼 이런 애들이 이제 자라서 어른도 이제 엄마랑 아빠의 정말 깊은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터치가 필요한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이제 한국말로 엄마랑 아빠랑 깊은 소통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엄마랑 아빠는 이제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아이를 그때 뭐 그래 거기 가면요 마약이랑 뭐 도박이랑 뭐 남자는 여자 문제, 여자는 남자 문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엄마랑 아빠가 이제 좀 터치해 주려고 하면은 벌써 아이랑 엄마랑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엄마 아빠는 미국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무시하고요. 또 무시에 당하는 엄마 아빠들은 내가 내 아들한테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데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뭐 하여튼 그런 자괴감 같은 거 많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좋게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여간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무작정 우리나라 뭐 헬조선이다 뭐 살기 안 좋은 나라다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그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계신 것은 별로 이렇게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만약에 미국에 가서 캐나다나 가서 안에 호주나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천국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 사회적인 문제랑 사회적인 그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랑 부딪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다른 천국을 찾아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미국 생활 오래 해가지고 거기서 정착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 생활 접고 이쪽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무사히 잘 적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니까 역시 내 나라 내 조국이 좋아요. 편하고. 자, 그러면 좀 성공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에 좋은 잡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그쪽에 있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미국에 있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영주권도 해주고 뭐 시민권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처우가 좋아요. 뭐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6피겨 그 잡도 잡고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럼 거기서 이제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 어떤 사회에, 어떤 소사이어티에 속해 있는지 상관없이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거의 다 IT 계열이에요. IT 계열. 뭐 IT 계열이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IT 계열 쪽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 일만 합니다. 이게 소셜라이징이 없어요. 내가 맡은 일을 하고 나는 회사부터 봉급을 받는 거야. 그 봉급으로 삶을 살고 하는 건데, 그런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좀 안정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일단 우리가 머리가 커가지고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기간을 놓친 다음에 미국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국 아이들처럼 이렇게 플루언하게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회에 젖어들 수가 없습니다. 녹아들 수가 없어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파리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뭐 바베큐 문화라든지, 아무튼 주말 되면 볼 게임 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가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삶의 진정한 휴식을 주고, 무슨 안식을 주고, 삶의 의미를 좀 되찾게 해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직장, 집, 직장, 집.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그만큼 프로모션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어떤 사회인데요? 미국이요, 법으로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차별하는 말이나 아니면 차별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 밑바탕에는요, 그런 차별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인들이 동양인으로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들이 있죠. 반기문 총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옛날에 누구지?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 그 영입하려고 했었던, 문제 많아가지고 이제 그 영입이 실패가 됐었던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국을 엄청나게 일찍 갔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민 가시는 분들이랑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회에 굉장히 상류층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런 소사이어티에 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민 가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언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정서적인 그런 오픈 마인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화에 흡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성격이 좋고 맨날 술자리 가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주도하고 막 그렇게 해도 그 코 크고 등치 크고 머리 노랗고 눈 파란 사람을 앞에 가면요, 다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서 1, 2년은 일 배우느라 정신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해요. 하지만 그 직장 생활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여기서 혼자 외톨이인데?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하고 집 밖에 없다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종교생활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그 직장에서 이제 말 한마디도 못했던 거 교회 가가지고 이제 다 이제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분란의 씨앗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게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미국 가서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오히려 더 여기에서 삶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한 삶이, 또 발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나은 삶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 16년 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와이프가 학교에서 그 잡을 오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긴 했는데, 그 결정을 하게끔 만든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사회 진출의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한 여러 가지. 그리고 한국에 그립기도 했고요. 한국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제 24시간, 제가 사는 곳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4시간 뭘 시키면 다 와요. 그런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료비도 굉장히 싸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강. 와, 이 한강이요. 정말 이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요. 이렇게 큰 강이 도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런 아름다운 전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정말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아름다운 금수강산 있잖아요. 조금만 찾아보다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곳 정말 많습니다. 물론 뭐 그 제한적인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를 즐길 걸 찾아보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좋은 곳이고. 하여간 주저리 말이 많는데 미국 유학 가시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유학이 아니라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미국 아니더라도 꼭 타지로 이민을 가시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외국인이 환상을 갖고 계시다거나 북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습니다. 뭐 아니면 한국이 너무 싫어가지고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거나 그런 분들 제 채널을 보시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대한 환상을 많이 깨주는 그런 외국 생활에 대한 환상을 많이 깨주는 그런 것들 많이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거고 그렇습니다. 너무 말이 많았죠. 하여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통을 해요 우리.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